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냥 그 뭐죠? 지금 준비 중인 논문 레퍼런스 찾다가 발견한 논문인데 프리트레이닝 한 모델이 그냥 스크래치나 다른 방법론들보다 뭐 러버스트니스나 언서튼티 관련해서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ICML 논문이고요. 여기서 다섯 가지 실험 진행했었던 것 같은데 다섯 가지 관점에서 클래스 임밸런스랑 레이블 커럽션이랑 하나가 뭐였죠? 하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드베서리얼 유젠플이었네요. 그거 세 개 관련해서 러버스트니스 측정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이랑 OOD 디텍션 관련해서 언서턴티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레이블 커럽션이랑 클래스 임밸런스에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으시면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논문은 저도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앙상블링이랑 이제 다이버시티 관련해서 좀 저번에 소개드렸던 리사이클링 논문에서 좀 뭐랄까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앙상블링을 한다라는 게 사실 어떤 새로운 유의미한 뭐랄까요 웨이트를 새롭게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다른 데이터셋에서 찾아진 것처럼의 효과를 받을 수도 있고 뭐 되게 쉽게 양성분리를 그냥 저희는 뭐 ATD 서밋 이런 걸 한 거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다이버시티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관점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얘는 아카이빙이 엊그제 된 건데 얘는 어떤 걸 한 거냐면은 그냥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 양상불의 다음과 같은 요소가 약간 히든 디멘션처럼 보일 수 있고 어, 그런 좀 이론적인 부분을 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아서 앞으로 읽어볼 텐데 아마 이쪽으로 계속 연관성 있게 해나갈 것 같아서 네, 혹시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앙상블링과 다이버시티 좀 측면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논문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통계 쪽에서 나온 논문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갖고 온 거는 요즘에 이제 테이블 데이터로 이제 텍스트 모델로 이제 집어넣는 그런 과제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이제 테이블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테이블을 이제 텍스트 모델로 변환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변환을 해서, 언어 모델에 넣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얘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어떻게 하면 텍스트로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제너레이션 하는 모델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막 전체를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 방법은 좀 참고할 만한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테이블을 이제 그 테이블의 구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이 텍스트로 만드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이제 정제 방식 이건 제가 템플릿을 안 갖고 왔는데 정제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테이블 자체를 이제 뭐 1차 디코딩, 2차 디코딩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잘 정제를 하고 그리고 이런 계층적인 이제 멀티 어텐션 구조를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 컨텐츠를 이제 어떤 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테이블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용해서 좀 더 유의미한 텍스트를 좀 잘 뽑아내는 것 같은 논문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7일 날 서버 사용이 1시부터 아마 4시까지 그 전력 교체 때문에 한 3시간 정도가 이제 중단될 예정인데,
저희 서버 특성상 그 38번, 아니 39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부팅되는 현상이나 그리고 다른 서버들에서 그 나스 마운트가 풀리는 것 때문에 한 1시간에서 조금 더 아마 지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6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A열, B열이 저희 서버가 다 포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이 안 된 서버도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전달 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학회 관련해가지고 물어보신 분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요. 학회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9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만 좀 일찍 끝납니다. 그래서 4시 20분에 끝나고 학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캡처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강남 쪽에서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받는 서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 되긴 할 텐데, 받으시면은 다 저한테 지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게 연구비로 지출된 건이기 때문에 증빙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에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슬랙으로 2개 다 한 번씩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가져왔던 논문인데요. 참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모델 웨이트를 더하면서 앙상블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 모델 웨이트를 더한다는 게 그쪽 과거에 플랫리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베이지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여기서는 이제 DG로도 확장하고 있고 아직 뭐 멀티모달로 한 건 없고 되게 여러 가지 연결될 방향성이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백본이 뭐 다르면은 어떻게 좀 평균을 치지라는 뭐 고민을 뭐 했었는데 원래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치라는 모델이 있고 세치라는 모델은 이제 각 프리트레인 모델의 아웃풋만 가지고 와가지고 앙상블을 하니까 이제 가능했는데 아니면은 뭐 디스틸레이션 방법도 있겠더라고요. 뭐 백본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걸 디스틸레이션 잘 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좋은 모델을 앙상블된 모델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모델들 간의 다이버시티가 이제 중요한데 이 모델들 간의 결국 우리가 앙상블 칠 모델들 간의 다이버시티죠. 그거는 그 다이버시티를 다룬 논문들이 과거에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뭐 좋은데 이제 실은 논문들도 많더라고요.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것 같고 그다음에 웨이트들 간에 결국 인터폴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결국 로스 서비스를 다룬 논문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들었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니폴드 믹스업은 그죠 인풋 단에서 더하는 거 매니폴드 믹스업은 이제 히든 유로를 더하는 건데 리사이클링은 이제 우리가 웨이트를 더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뭐 14년도에 드랍아웃이라는 게 이제 히든 노드를 이제 죽이는 거고 드랍 커넥트는 이제 웨이트 단에서 또 웨이트 커넥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연결관계가 뭐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사실 믹스업은 나오고 나서 한 3, 4년 뒤부터 이론적인 연구가 시작됐던 것 같고 그 리사이클링도 이제 좀 거기서 힌트 받아서 누군가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 각각의 모델이 뭐 베이지안 모델일 수도 있겠죠. 각각의 모델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앙상블에서의 다이버시티를 다루고 있는 논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 티처 네트워크가 4개 있다고 할게요. 지금 4개의 정보를 이제 하나의 모델로 압축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디스틸레이션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풋 하나를 첫 번째 티처에 넣어가지고 또 두 번째 티처에 넣어가지고 그죠. 똑같은 인풋을 해가지고 이 티처의 아웃풋을 스튜던트가 이제 받아먹게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가급적이면은 좀 여기 티처에 좀 이제 아웃풋들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그래서 그 다양한 거를 좀 다 학습시키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를 이제 좀 변화를 시켜줬는데 이 알고리즘 자체는 사실 뭐 이미 2020년에 나왔던 알고리즘을 이제 그대로 쓴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엡실론을 둬가지고 즉 데이터를 이제 폴처베이션 시켜주고 넣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이 엡실론을 구하냐라고 하면은 W를 이제 유니폼에서 정말 랜덤하게 뽑아요. 유니폼에서 랜덤하게 뽑고 이제 엡실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식의 의미는 결국에 이제 우리 모델 F 티처의 아웃풋이 데이터 X를 넣었을 때 아웃풋이 랜덤 이 유니폼과 이제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 모델의 아웃풋이 이제 랜덤하게 되는 거니까 랜덤하게 이제 가도록 강제를 시켜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엑스틸다로 나온 아웃풋들은 좀 이제 다이버스해진, 즉 피처의 아웃풋이 좀 더 약간 다이버스해지는 인풋을 만들어주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성능이 좋더라라는 연구를 여기서는 이제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로스터피스트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웨이트를 리니어하게 더하고 있는데 뭐 당장 17년에 나왔던 논문을 한번 보면은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리니어하게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커브가 존재한다라는, 즉 로스가 이제 낮은 거를 패스를 따라가면은 이제 이런 커브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커브를 기반으로 해서 앙상블을 하는 연구도 나왔었고요. 그런 것들을 리사이클링이랑 같이 엮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논문은 지금은 뭐 아카이빙 돼 있는 논문이고, 연구 배경이 재밌는데, 저희가 비전 모델들 요즘 뭐 성능 되게 좋은데, 이런 것들은 뭐 클래시피케이션 어큐레시 관점에서만 그렇다. 그래서 저자들은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은 우리가 이걸 예측을 단순히 맞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해서 맞춰야 된다. 그런 것까지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런 태스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제안을 합니다. 벤치마크를 제안하고. 그래서 평가해 봤더니 클립 같은 애들이 뭐 맞추긴 잘 맞추는데 이런 근거가 틀리더라. 그런 거고요. 어떻게 했냐면 벤치마크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카테고리 클래스를 GPT-3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더라? 잠시만요. 아무튼 뭐 그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막 물어봅니다. 이 오브젝트의 어떤 피처를 설명하는 그런 특징이 뭐냐, 비주얼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뱉어내면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런 걸로 이제 구글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일 뭐 나오는 이미지 중에 뭐 제일 그럴싸한 거 고르고 필터링해서 뭐 데이터셋을 구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셋은 지금 카테고리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레이셔넬 이렇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제대로 된 근거에 기반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매트릭은 뭐 제대로 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근거 뭐 이런 거 총 네 가지 조합 평가를 했더니 그냥 제로샷으로 뭐 클립이랑 플라바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뭐 별로 안 좋더라. 뭐 대부분의 데이터셋에서 둘 다 제대로 맞춘 게 엄청 낮죠. 그 비율이 엄청 제대로 잘 못하더라. 그래서 저자들이 제안한 방식으로 뭐 뭐 말은 Y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시켰다는 거죠. 재료샷에서. 그랬더니 뭐 훨씬 더 잘 되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는 뭐 당연히 잘 되겠죠. 저거에 컨트라스티브 로스 다시 트레인 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 자체를 제안하는 게 신기해서 가져와봤고요. 이거는 이제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뭐 로봇 그 통제에 활용한 그런 논문인데 뭐 되게 뭐 재밌습니다. 그냥 이런 단어들이랑 이 그 뭐지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거를 뭐 오브젝트 디텍션 해가지고 좀 쪼갠 다음에 그것들을 다 비주얼 토큰으로 바꾸고 이렇게 여러 모달리티의 토큰을 섞어서 뭐 하나의 어떤 랭귀지 모델에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런 걸 컨디션으로 받아서 이제 액션을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지금까지 상태 그리고 그 상태랑 뭐 프롬프트 명령이 들어왔을 때 액션을 뭐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렇게 아웃풋하는 그래서 그냥 그런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벤치마크도 새로 제안을 했고 뭐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뭐 뭐지 뭐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이제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로봇이 액션을 뭐 계속 바꾸고 이 상태를 또 인식해서 또 뭐 이렇게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뭐 이런 태스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논문 준비하면서 ROC-AUC를 여러 모델에 대해서 그리는 건 쉬운데 저희가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ROC-AUC를 뽑아서 클래스별로 그리는 걸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좀 코드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한 거 코드를 공유해드리면 다음번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되게 뭐 근데 뭐 간단합니다. 이 사이클런에 있는 패키지들
함수들을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이거 임포트를 뭘 해야 되는지 이제 빠뜨렸는데 이것도 사이클런에 있는 거고 뭐 이것도 사이클런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그냥 일단 필요한 거는 모델의 아웃풋이 필요하고요. 뭐 이거 지금은 클래스 세 개를 가정을 하고 있고 뭐 예시로는 각 그 샘플마다의 어떤 그 정답 레이블이 달려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거를 그 원화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는 이거 이 레이블 바이너라이즈를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어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그 차원을 늘려서 이렇게 원화수로 넘파이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걸 이렇게 사이클론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냥 알아서 다 그 원화수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화수로 바꿔준 정답 레이블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프롭의 그 예측치의 사이즈가 이제 클래스 사이즈니까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클래스별로 하나하나 뽑아서 그 해당하는 그 정답과 예측치를 가져와서 이 ROC 커브란 함수에 넣어주면 이 그 FPR과 TPR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AUC 이거는 그냥 나중에 그냥 AUC 값을 쓰기 위해서 이제 뽑는 거고 사실 이거 커브를 그리려면은 FPR이랑 TPR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뽑아준 다음에 예쁘게 그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고 뭐 정렬을 이제 이거는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여러 개일 때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뭐 클래시파이어 별로 정렬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해주면 됩니다. 플러스를 할 때 이제 그 FPR과 이제 TPR을 그 각각 축에 맞게 넣어주셔서 그리면은 이렇게 클래스별로 하나하나씩 다 그려지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네 아이가 돌면서 네 죄송해요. 여기 위에 뭐 폼은 한 개 더 있으면 되겠죠? 이 클래스별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뭐 쓰실 일 있으시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를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델리 같이 이번에는 음성 인식 가지고 벨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3초 샘플만 있어도 목소리를 재현한다고 하네요. 논문을 읽어보진 않았고 데모도 해보진 않았는데 흥미로워해서 하나 가져왔고 다음은 이제 베이지안 관련 논문인데 18년도 논문이고 여기서 이제 베이지안 프린시플, 뭐 베이즈룰 이런 거를 어떻게 딥러닝에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좀, 네, 고민하고 그에 대한 연구 방안을 이제 소개한 논문인데 여기서 가장 큰 주요 골자로는 이제 내추럴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여기서 주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게 있는데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못 들어보시거나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에서 약간 음, 좀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이용해서 약간 네 하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나 이런 것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점이 있죠. 얘기만 이렇게 들어봤을 때 아담도 결국은 모멘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 지오메트릭 한 거를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을 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 여기서는 또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베이지안 쌤에서도 이런 거를 바탕으로 아담이랑 네,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랑 연결짓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즉 베이지안 쪽에서 특히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쪽에서 플랫니스와 많이 연관성을 가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이제 좀 옛날 논문이기도 하고 좀 그래서 딥러닝에서 저희가 쓰는 테크닉,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과 같은 뭐 그런 테크닉들을 어떻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네, 내추럴 그레디언트 같은 게 있고 뭐 그러니까 즉 지오메트릭한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업데이트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런 게
지금 베이지안 쪽과 특히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 쪽과 많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를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들 몇 번이나 돼요? 그게 5명이서 1시간 반이어서 15분 정도 되고 15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빼고요. 네네. 일단 그 정도인데 확실하지 않고 그러면 뭐 15분을 일단 시간 맞춰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저희 세션 1시간 반에 3명 있어서 20분 정도 생각했는데 우선 15분 한번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15분이건 그럼 15분이요 20분이요? 15분으로 해보겠습니다. 15분? 네. 왜냐면 1시간 반인데 3명인데 5명이요. 5명이요? 네, 처음에 확인했을 때 3명이었었는데 네. 질문들도 피드백이고요. 그리고 공동 일자자시니까 발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미리 저기 리허설 날짜 맞 저기 발표. 날짜 맞춰서 네, 알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는 이제 한국자료분석학회 공개학술대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 리허설을 하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로버트 프롬프트 러닝 윗 놀리지 그래프라는 주제입니다. 우선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험과 결과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레지넷이나 VRT 같은 모델들을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이제 분류 모델로 사용을 한다 하면 이제 이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 피처를 추출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뽑은 로짓 값을 소프트맥스에 태워서 이제 이 각 클래스에 분류될 확률을 구하고 이제 이 고양이에 대해서 주어진 이 라벨과 이 소프트맥스의 확률 값을 이용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기존 모델에서 많이 학습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이제 이 클래스의 이름을 이제 디스크릿 라벨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미리 정해놓은 클래스의 범위 내에서만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클래스가 가지는 이 텍스처럴 정보를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놓은 클래스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나온 게 이제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인드 모델인데 이제 이 이미지는 클립 논문에서 가져왔고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이용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해서 이제 먼저 이 클립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그리고 그 클래스들을 이제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이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과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임베딩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분류기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모델로는 클립과 얼라인이 있는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슈퍼바이스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때 문제였던 이제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클래스에 대해서만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텍스처럴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해결한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이용해서 사전 학습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학습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라지 이미지 캡션 데이터셋에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모델이 좀 더 높은 전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 좋은 제로샷 퍼포먼스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저렇게 학습된 프리트레인 모델을 이제 프롬프트 러닝을 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롬프트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하드 프롬프트와 소프트 프롬프트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희 인간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어지는 걸 하드 프롬프트라 하고, 이제 이 클래스 앞에 러너블한 벡터를 넣어주는 걸 소프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 중 하나를 사용해서 텍스트 인코더를 태운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인코더와 그리고 이 이미지 인코더에 태운 임베딩의 유사도를 이용해서 이제 가장 유사도가 높은 클래스로 예측을 하는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해석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고, 소프트 프롬프트는 학습 가능한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드 프롬프트는 문제가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또 기존에 사용되던 그런 템플릿 같은 하드 프롬프트는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똑같은 그 프롬프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최적의 프롬프트를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제 이 쿱이라는 논문에서 분석하기로는 그 하드 프롬프트를 약간 문장을 다르게 함에 따라서 이 플라우스 100이라는 데이터셋에서 거의 최대 13.39%까지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튜닝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프롬프트를 해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걸 클립의 아랫단에 태우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역전파를 할 때 많은 그 계산의 비용이 소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적은 비용을 사용하면서 최적의 프롬프트를 좀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동기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 가능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논리지 그래프를 도입했습니다. 먼저 논리지 그래프는 이제 이거는 컨셉넷이라는 논리지 그래프에다가 검색을 한 결과인데요. 이제 어떤 저희가 하나의 엔티티에 대해 검색을 했을 때 그 엔티티와 어떤 관계로 연관되어 있는 다른 엔티티들을 이렇게 결과로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캣이라는 엔티티에 대해서 로케이션 오브 캣이라는 릴레이션에 이제 여기 있는 다양한 위치들이 이렇게 테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클래스 라벨을 헤드로 검색을 해서 이 릴레이션과 테일에 대응되는 문장을 프롬프트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 연구를 해도 될지 검증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해봤는데, 먼저 제로샷 클립을 이미지넷에 테스트했을 때 어큐러시가 0이 나오는 클래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어큐러시가 0이 나오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롬프트를 도입을 해서 성능을 다시 평가해 보니까 이제 최대 이제 0%였던 클래스가 100%까지 성능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걸 이제 할 수 있겠다 해서 3개 정도의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우선 랜덤 셀렉트는 저희가 그 어떤 그 클래스 라벨에 대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프롬프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고, 텍스트 인베딩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나온 모든 프롬프트의 텍스트 인베딩의 프롬프트를 평균을 내서 그 라벨의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 어웨어 어텐티브라는 이 과정은 이제 그 이미지의 인베딩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텍스트 인베딩을 그 객체의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했을 때 제로샷 클립만큼은 성능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적의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과정을 학습한다면 경쟁력이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법론을 전체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논리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프롬프트의 그 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이 주어진 이미지와 그 가장 유사한 주어진 이미지의 인베딩과 가장 유사한 텍스트 인베딩을 보이는 프롬프트를 건벨 소프트맥스라는 걸 이용해서 선택하는 식으로 프롬프트 셀렉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건벨 소프트맥스는
이제 아웃풋은 원핫으로 뱉지만 이제 학습이 그러니까 그 그레디언트가 흐르게끔 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모델이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해야 될지 텍스트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해야 될지 학습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모델이 크게 두 개의 과정으로 나뉘는데 프롬프트 셋을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그 프롬프트 셋을 선택하는 걸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이 프롬프트 셋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를 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셉넷이라는 논리지 그래프에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라벨 이름을 컨셉넷을 검색을 한 다음에 이 컨셉넷이 뱉는 헤드 릴레이션 테일을 이용해서 서페이스 텍스트를 만들어서 이걸 프롬프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캣이라는 라벨에 대해서 이제 헤드 릴레이션 테일이 cat is located at park가 됐을 때 저희는 서페이스 텍스트로 cat is located at park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벨명이 경우에 따라서 컨셉넷의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 검색이 잘 되게끔 아래 4개의 규칙, 5개의 규칙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매뉴얼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논리지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 첫 번째는 이제 최소한의 특수 기호에 대한 전처리만 해주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대문자를 다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레벨은 이제 띄어쓰기를 없애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정말 검색이 안 됐을 때 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를 나눠서 이 단어들을 모두 검색하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의 규칙에 대해 검색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프롬프트 셋을 주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인베딩을 저희가 학습 가능한 이 WQ라는 라이어를 태워서 QI로 만들고 QI라는 인베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인베딩을 두 개의 WK를 태워서 이제 이 KCJ와 QI를 이용해서 이제 가장 유사도가 높은 이 인덱스를 찾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인코더를 이제 텍스트 인코더에서 나온 인베딩을 WV를 태워서 나온 VCJ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건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나온 요 원한 라벨과 요 VCJ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모델의 예측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소개해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모델이 이제 이 건벨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프롬프트 셋 중에서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을 해야 될지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선택된 프롬프트와 프롬프트의 인베딩과 그리고 이미지의 인베딩 중 가장 유사도가 높은 프롬프트를 이제 최종적인 프롬프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그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와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프롬프트를 이제 죄송합니다. 그 이미지와 그 모델의 최종적으로 선택된 프롬프트의 인베딩과 이미지의 인베딩의 유사도를 결국 모델의 그 가장 높은 유사도를 보이는 걸 모델의 예측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험과 결과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백본에 대해서는 VIT B16과 VIT B32를 사용했고 두 개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우선 큐샷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1, 2, 4, 8, 16 샷에 대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넷의 이 두 개의 백본을 이미지넷에 대해 16샷에 대해 학습시킨 다음에 이제 이미지넷 베리언트에 대해 실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데이터셋 이제 저희가 만든 프롬프트 셋의 스탯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클래스의 개수와 그리고 데이터셋의 개수 그리고 이제 클래스당 평균 프롬프트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큐샷 세팅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11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샷을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일단 전부 다 제로샷 클립보다 나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버리지, 랜덤, 어텐티브보다도 이제 샷을 늘려가면서 성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요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검색 레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검색 레벨을 올려가면서 이제 유로셋에 대해서 검색 레벨을 올려갔을 때 성능 향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표는 이제 옥스퍼드 펫에 대해서 퓨샷 실험에 대한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세팅에서 실험 결과를 정리했는데 이제 저희는 이미지넷에 대해서 저희의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넷 4개 이미지넷 베리언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제로샷 클립과 리니어 프로브 클립보다 나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상 분석한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유로셋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클립과 그리고 서치 레벨 1 그리고 서치 레벨 4에 대해 나온 저희 모델의 성능을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유로셋 같은 경우에는 서치 레벨 1에서 검색되는 결과가 거의 없어서 성능 개인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치 레벨 4를 올리면서 모델의 성능이 많이 향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디스니에서도 좀 더 개선된 플랫을 보인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저희 모델이 선택한 프롬프트를 시각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제로샷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틀린 케이스와 그리고 저희 모델의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맞춘 케이스를 시각화한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이 이제 설명 가능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더 나은 성능을 낸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RPIKG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그리고 최적의 그리고 해석 가능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롬프트를 냈는데 이제 인간의 지식을 이용하는 요 논리지 그래프를 이용해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안한 모델을 이제 퓨샷과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세팅에 실험했는데 제로샷 클립에 비해 나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코멘트나 해주시면. 네? 네. 아, 검색이 안 되는 데에서만 그래서 이제 레벨 1에서 검색이 되면 2로 검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전부 적용했을 때는 안 되는 것만 말고 전부 다 레벨을 중심적으로 올려고 안 되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인터프리터가 하는지. 네.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 프롬프트 셋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프롬프트를 선택했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프롬프트의 의미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네. 정말로 보시죠. 네? 그러니까 WK랑 WV요. 안에서 이 신회의가 공부에서 나오는 그런 네. 어떤 그러니까 이제 여기 텍스팅 코더에서 나왔을 때 이제 프롬프트 셋이 만약에 3개라고 하면 이제 이 TCJ도 똑같은 인베딩 팀에 3개의 인베딩을 내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건벨 소프트맥스를 거쳤을 때 이제 이 프롬프트 셋이 3개라 하면 이제 이 3개 중에 1개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WV를 한 번 더 태운 요 인베딩 중에서 이제 건벨 소프트맥스가 뽑은 인덱스를
저희가 최종의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거 그냥 PCB WP를 한 번도 없이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 VCJ, 그러니까 이 WV를 없애고 이 KCJ도 여기로 보내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뭐 포텐셜 연산 보관할 필요 그리고 답을 보관해야죠. 하면 보관할 생각도 없어요. 저렇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진짜. 근데 뭐 디멘전이랑은 전혀 상관이 네. 네.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까 일단 뭐 어텐션 모방하는 것도 없고요. 특히 외가 있고 근데 저기서 WK만 있고 만약 저 KIJ라고 붙인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어쨌든 목적식은 벡터랑 이미지랑 해서 맞추는 게 플래시는 잘 되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사실 WV는 정말 아무런 방해도 없이 클래시피전만 잘하도록 일단 학습이 되는 거예요. WV는요. 근데 이제 WK는 이제 사실은 클래시피전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어떤 프로 하나의 고양이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고양이라는 클래스 800개의 프롬프트가 있을 텐데 800개 프롬프트 중에서 뭘 고르는 게 좋을지를 맞추는 아, 800개 프롬프트 내에 고양이는 클래스 내에요. 그냥 고양이 강아지 잘 구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WK. 그냥 W 애초에 목적 자체가 WK는 두 개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자유로운 WK가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방법론을 네. 저 그림만으로 설명을 해주죠. 아, 그렇네. 그런데 네. 따라서 뭐 설명을 알겠습니다. 때문에 저기서 공부 서프라이즈로 뭘 모르는지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알까 싶어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 특히나 고양이 이런 거고 네. 그 고양이 플래스틱 중에서 뭔지 모르겠다. 근데 또 강아지는 신기가 있고 신기해지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공부 서프라이즈.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저거는 제가 논문을 보면은 뭐 캡션을 자세히 내고 하니까 상관없지만 발표할 때는 아, 뭐 안 되죠 저걸. 대충 생각했습니다. 또 재밌나 그냥 나오고 저 건물 소프트넥스 부분 스틱을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시장이었던 거. 네. 그게 여기서 조금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뭐 러브랑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건별 소프 원래 이제 이렇게 한 개를 선택을 하면 원래 학습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레디언트가 끊기니까. 근데 이제 이 선택하는 과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이 건별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걸 하나를 선택을 하지만 이제 그레디언트가 흐르게끔 해주는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카테고리컬 분포로 우리가 하면 저기 0일 0을 할수 있지만 네. 카테고리컬 분포로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은 네. 이제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니까 네. 카테고리컬 분포로 분산하기 위해서 이거 세팅을 했다. 네. 또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서 편한 게 없잖아요. 네, 공부해도 마찬가지. 그 1%를 더하기 위한 WD. 또 재밌는 거 네, 선생님 질문 시간 기다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네. 어느 정도
앞에를 좀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 네, 이 RP, LP 마지막에 나와요.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아, 알겠습니다. 그 글씨 같은 게 그런 답을 모르겠어요. 거기서 하나 이게 글씨 슬라이드가 나와요. 이게 될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림도 잡고 글씨도 잡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좀 앞부분에서 그 하드 컴퓨터의 문제점 설명하실 때 네. 그냥 뭐 설명만 돼 있던데 그 표 하나 직관적으로 표 있었는데 네. 그 성능에 따라서 엄청 차이 나면 그냥 그 표 하나보다 연구에 정했음을 뭐 해주시죠. 페이지 나오면 네. 네. 아니 다시 페이지 네. 일단은 뭐 이거 이어설도 다 지워놓고 네. 그다음에 뭐 저기 용택님 일단 발표하시니까 용택님 메일 주소를 말에 적어놓을게요. 그냥 나중에 질문 있으면 메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날짜 바꿔주시면 돼요. 음, 어, 음, 네. 그리고 이거는 왜 푼다 더 해주세요? 아, 제가 막판에 줄이다가 뭐 첫 번째 거 일단은 뭐 모든 발표가 어차피 모티베이션 메소드 익스페리먼트 콘클루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 ROI 만드는 이거를 뭐 빼실 필요는 없는데 네. 이 장을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논문 쓸 때도 이 논문은 뭐 1kg, 2kg 그 물소적인 수준으로 쓸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발표할 때도 설명할 수도 있고 네. 이거 네,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까지 이전자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클립을 소개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클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네. 처음 보는 레이블도 할 수 있다 네. 였잖아요. 네. 그럼 어차피 저희가 이제 실험으로 그건 안 하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재료자 없죠. 재료자 없죠. 네, 없습니다. 재료자 없죠. 네,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클릭 찍고 이미 스태틱 멀티모달 나오고 있다. 네.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은 이거는 진짜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비슷한 거 앞으로 놓쳤으면 그냥 좀 이제 진행해서 그냥 하시는 게 아, 네. 좋죠. 네, 그리고 어차피 온라인 등록되세요. 이거 온라인 네. 필요했는데 이제 출퇴근은 온라인 보시고 대규정 구해서 되는 거 이용할 수 있고 하시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클립을 만약에 소개를 하실 거면은 뭐 그냥 트레이닝 하는 거 한 장, 그 다음 장에서 테스트하는 거 한 장 이렇게 주셔야지. 네. 트레이닝 할 때는 우리가 캡션이 이미 있는 데이터로 트레이닝 하는 거지. 테스트 할 때는 캡션이 없기 때문에 가상
서버를 헷갈리고 있다. 네, 그죠? 그게 이제 약간 그냥 단점으로 깔고 가는 거죠. 네, 미리 뭐 말해준 경이 기존의 클릭은 그냥 네. 서버로만 하고 있다. 네, 그거 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일단 보일 수도 없고 그림을 아예 네, 그리고 뭐 트레이닝 테스트가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도 없는 것 같고. 네. 그 다음 설정. 네. 그리고 하드 프롬프트랑 여기서 소프트 프롬프트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전 장까지는 하드 프롬프트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소프트 프롬프트가 왜 나오는 거죠? 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연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석 가능하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우리가 뭐 그건 알겠는데 썼던 논문에서도 이제 이런 기존에 있었던 소프트 프롬프트를 이용한 학습 방식은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언급이 돼 있었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네, 제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개빈이 그러니까 이전 장에서는 뭐 트레이닝 테스트할 때 하드 프롬프트나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장에서는 이제 또 소프트 프롬프트가 나오고 그러면 사실 저건 트레이닝 단계. 아, 네, 그러면 우리가 클립을 두 개로 나누면 트레이닝 클립, 네, 테스트 클립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얘가 나오면은 아, 그런,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이런 클립을 그냥 푸시한 러닝에서 뭐 쓴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런 좀 메시지가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푸시한 레벨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클립을 우리가 더 학습하지 않고 무거우니까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 네, 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한 프롬프트뿐만 아니라 무슨 프롬프트도 되고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앞에 있는 클립 그림이랑 다 통일성이 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글자가 너무 작은 거 같고요. 네, 그리고 너무 그냥 뭐 각도 거의 필요 없고 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이제 저런 쿠비나 코코 같은 소프트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모델들은 비용이 너무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고 그리고 해석할 수 없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스가 크다. 네, 코스가 크다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림 가져와서 백프로포지션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데 클릭 파라미터가 몇 개라서 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무섭다 그런 걸로 그림으로 말을 해주셔야 되는. 네,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네,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이미신에서 우리가 어부터버로 네, 한 게 기본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부터버로 했을 때는 저런 클래스 이 0%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미지를 가져오시고요. 폴리 이미지 가져오셔가지고 네, 어부터버를 했을 때는 클릭 못 맞추고 근데 네,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썼을 때는 또 맞추고 네, 이런 프롬프트도 못 맞추고 네, OX 할 수 있잖아요.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프롬프트에 따라서 어떤 건 맞추고 어떤 건 못 맞추고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말은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프롬프트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죠? 그거를 깔고 보시면 여기서 텍스트 인베딩 평균, 그다음에 뭐 저거 랜덤 셀렉트 저거는 무슨 말하고 싶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학습을 거치지 않은 저희가 만든 베이스라인들로 해봤을 때 이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거를 아마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제가 이 장에서
아예 그냥 근데 지금 빼. 저는 아예 그냥 베이스를 빼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실험 쪽에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네, 더 필릭스로 올리시고 아. 질문 혹시 들어오면 네, 제가 랜덤 셀렉터도 첫 번째 질문 들어오니까 네. 그런 의미도 좀 있고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네, 프롬프트를 몰라야 된다. 그리고 그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 각각 달라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장 보시면은 일단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프롬프트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데이터가 없다. 그러니까 없고 그래서 한다. 데이터 네,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컨트롤을 썼다는 거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뒤로 가는 아, 알겠습니다. 어, 그래서 네, 순서가 다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거는 이건 뭐죠? 이제 메소드 첫 번째 메뉴. 오버를 비교해서 이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게 정성분석이니까요. 정성분석 아니고요. 예시.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걸로는 이런 거 맞출 수 있다. 네, 그래. 네. 이거 표준을 소개하고 예를 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 보여주고 표준을 소개해. 우린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어떤 거 말고는 지능이 없다. 이런 거 어떻게 만들까? 그냥 표준을 쓴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음, 네, 우리 그때 정말 전반 있으니 최적의 컨셉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가상이긴 하지만. 네. 치킨 돈이 뭔가 글자가 색깔이 빨간색이 아, 네. 하나 이번 적을 네, 앞에서 얘기하는 여기 프롬프트를 되게 네. 그걸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기시면은 네. 우리께 이렇게 해서 뭐 아까 잘 말씀드린 식으로 하는 지정 방식의 포스트랑 새로운 방식의 포스트 하는 때 뭐를 이제 선생님 만들어서 네. 이쪽이 그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나오고 아, 하는 거 있는 입장에서는 그냥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공개일까요? 그냥 동물원은 완전히 네. 다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글자도 안 보이고. 네, 그냥 다 예시로 돼요, 예시로.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그러니까 뭐 CJ로 우리가 채점을 세 개,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이에서 일단은 뭐 세 개의 프롬프트가 있고, 네. 강아지에서 두 개가 있고, 네. 이제 그 중에서 뭘 고를까 선택하는 문제로 그냥 바꿔가지고 네. 예시로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건물 스프레이크는 고양이 세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고,
그죠? 네, 또 강아지 두 개 중에서 또 하나 만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양이 프롬프트 만들고 강아지 프롬프트 만들고 이미지를 비교해서 하나 더 하는 거. 네, 그거를 크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러너블 파렌트도 네, 전혀 안 보이고 아, 네, 알겠습니다. 더 크게, 그리고 여기서 뭐 백프로페이션처럼 그냥 안 가도 된다라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M4 뭐예요? TM4? 이게 이제 여기 위에 써 있는데, 이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매뉴얼 프롬프트를 의미하는데, 네, 이걸 템프로, 저것도 그냥 크게 써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그럼 이거는 안 보이시고 안 보이고 안 보이고 네, 일단 룰을 굳이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지금 내가 1, 2, 3, 4이 안 될것 같아요. 설명 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공생했을 때안 나오면 어떻게 했냐 뭐 그거는 어플리스에서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어펜디스라는 게 발표자를 뒤에 이렇게 좀 네. 붙여놓고, 네. 아, 알겠습니다. 글 너무 많은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글로 한번 그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넘길까요? 이것도 다 바꾸고. 다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왜 공간 토픽에서 왜 했는지 네, 그냥 진짜 약간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뭐 말씀하신 게뭐 CJ랑 네, 개인 CJ 개인이 아니신가요? 그거를 네, 곱해가지고 네, 한다. 그리고 수식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곱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네, 그냥 고양이가 세개 있고 강아지 두개 있으면 이제 워낙 곱하면은 사실 고르기 위해 우리가 곱하는 거잖아. 네,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 그냥 식을 뭐랑 그때서 뭐가 나오고 뭐랑 그때서 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못 알아듣죠. 네, 알겠습니다. 설명할 때 어디 부분에 설명하고 있는지 메모 박스가 하나씩 보여주면 아,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 한번 보여주시고 하나 요소를 쓸 때는 약간 요소만 나누기로 하는 거. 슬라이드 여러 개 만드시는 거죠. 네, 네. 처음에는, 다음에는, 여섯은, 네, 알겠습니다. 실험 세팅이랑, 아까 말했던 피규어 많은 게 이거. 이것도 뭐 글도 너무 많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현한다. 죄송합니다. 오른쪽 아래. 평균, 거기 오른쪽에 있는, 네, 알겠습니다. 평균. 네, 알겠습니다. 글 너무 많고. 네. 여기서 뭘 말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결론은 좀 지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능도 그러니까 이제 저희 걸 사용해서 제로샷 클립의 성능도 올랐고, 이미지넷에 대해서 성능도 올랐고, 타겟에서도 이제 높은 제네럴라이제이션 성능을 보였다.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 데이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네.
뭐 이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고, 네. 그냥 뭐 이미지 데이터랑 이미지넷이랑 그래서 뭐 이미지넷 버전 2는 뭐 시기만 다른 거고, 뭐 스케치 같은 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좋잖아요. 네. 다르다는 게.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어떤 테스트에 대해서도 해봤다, 그거를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질문인데 PG에서 왜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BG에서 혹시 네, 일단 이거 좀 쓰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이게 예를 들면 고양이라 했을 때 이제 뭐 고양이가 귀가 있다 이런 정보가 뭐 고양이가 뭐 공원에 있다 이런 정보들은 이미지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정말 그냥 딱 어떤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텍스트를 통해서 좀 인베리언트하게 학습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그냥 뭐 정말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그냥 포토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도구로 이렇게 그 성지 중에서 텍스트하고 도구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그럼 사실 뭐 스케치 데이터에 대해서 그게 불러서 쓸 수도 있고 다른 예를 들어 뭐또 써주면 되고 그런 경우는 이상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받아주는 내용을. 근데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얼마나 싫을 뻔했어요. 코드상의 이슈긴 한데 아무튼 뭐 싫을 뻔하긴 했어. 당일 아침에서야 다 나왔으니까. 그 다음 장. 이게 안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뭐 KSN도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이제 룰을 뺏기로 하면은 KSN도 뭐 그래서 KSN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럼 뭐더 그냥 미치는 게 엄청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빼시고 네. 그냥 저 아래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죠. 몰라서 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넘길까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문장이 너무 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0. 그리고 글자 폰트도 좋고. 네, 전체적으로 키우겠습니다. 다 10번 이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글자 잡고 그래만.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의견이 있습니다. 유치원생가 몇몇 차 할 거예요. 이거 자체도 시기 폰트를 사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공유 발표 중지하겠습니다. 혹시 프로젝트 관련해서